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10월 20 며칠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7일이구나. 27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입니다. 어... 예. 특별한 지표 발표는 12시에? 12시에 있긴 한데 뭐 평소 맨날 있던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죠. 어제 5일 다들 무사하셨나 모르겠어요. 가끔 제 취향을 넘어서서 차트가 다 뚫고 갈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제 매도 포지션을 45부터 저희가 봤잖아요. 45.20부터 봤어요. 저 역시 똑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매도를 봤어요.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싸한 느낌이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상해. 아무리 봐도. 45.20 정도에서 편하게 매도를 쳤는데 여기만 해도 사실 정상 가격이고요. 여기서부터 45.62 정도에서 걸리겠지 했는데 여기서 하나를 사고 45.62 정도에서 매도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는데 이게 완성된 차트라서 그렇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자리였거든요. 평균 진폭으로 보면 매도를 때렸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위아래 흔든 이쪽 구간에서 저는 평단가가 맞아서 약수익이었죠. 몇 티가 안 됐지만 두 개 합쳐서 수익을 조금 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물론 그 자리에 청산은 아니죠. 목표가가 거긴 아니니까 45.60 막 넘어가고 45.60 정도를 최종 저항선으로 봤어요. 일봉상의 저항선이라서. 근데 거길 이상하게 막 타고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46까지 막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느낌이 46이 아니라 47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살짝을 했죠. 가더라고요. 47까지. 물론 그전에 버티지 않고 손절을 치고 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침 채팅방에 계신 각가님도 그렇고 손절로 처리하신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손절 처리하는 게 맞긴 맞아요. 원칙상으론 좀 본인이 생각한 방향이랑 시장에 다르게 갈 땐 손절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을 또 하나 했죠. 아 어제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자식 뭐야 뭐 말대로 했더니 손실이네 뭐 되게 허접하네 별 얘기 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의 방송 들었던 일부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아무튼 지금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물론 저도 실천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루짜리 말고요. 이거래일로 봤을 때면 결국은 왔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지점한 제 기준으로 매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45.20이 아니라 19에 들어갔고요. 한 틱 아래 19에 들어갔고 45.62에서 매도를 하나 더 쳤어요. 이 정도면 오버슈팅이야. 그래서 한 개 두 개를 치고 손절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정확히 46 초반에 쳤거든요. 요 정도에. 그 틱 차이로 따져서 합쳐서 100틱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 계약으로 해서 두 계약 기준은 평균 한 계약당 50틱 정도라서 손절 처리라고 이상해서 다시 재진입해야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자버렸거든요. 굳이 따지면 오늘도 다시 정상 46.5일 저항대 맞는 거 보고 여기서 매도를 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차트 보고 뭐 그냥 어제 일은 쉬는 날에서 일은 안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 나오는 그 구간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포지션 영매매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원래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를 줄여서 제 평단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잖아요. 결국은 손실 안 보는 자리까지 원위치 된 거잖아요. 이제 리셋이 된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보면은 1거래 말고 한 2거래, 3거래 기준으로 원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땐 상승으로 보는 게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간 시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손실 없이 탈출도 가능한 구간이었다는 거죠. 대여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되게 불편해요.
미니를 쓰시거나 대여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 실계좌 쓰시면 가능한 전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한 계약을 하시더라도 증거금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오버슈팅 구간이야 다시 올 것 같아 라고 만약에 한 계약을 치고 매도를 치고 버텼다고 하더라도 45.20에서부터 47까지 휩소라고 가정하고 45.20까지 다시 찍었잖아요 결국은. 그쵸? 근데 이런 경우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좀 평균 진폭을 상회하는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 제자리까지 한번 터치하고 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증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계약이나 금액수는 그 미니 크루드의 기준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기준인데요. 미니 크루드의 기준으로요.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크루드를 한 계약으로 1,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현물하시다가 선물 넘어오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평균 그 틱틱 움직임도 틀리고 레버리지도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이 현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전업 투자자고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업으로 삼는 분이라면 하루 목표 수익률이 몇 프로냐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1,000만 원이에요. 좀 확대해 볼게요. 저 예전에 파생할 때도 그렇고 현물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하루 2%, 하루 3% 이런 닉네임 가진 분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럼 매매 자금 1,000만 원 기준으로 2%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선물 트레이더도 대부분이, 저도 물론 역시 그랬죠. 1,000만 원으로 하루에 막 200만 원 벌고 막 그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하루에 20%잖아요. 그럼 만약에 돈 진짜 많은 사람한테 나 하루에 1,000만 원으로 20%씩 맨날 벌어 그러면 1억 주면 2천만 원 벌 수 있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미니 크루드일에도 충분하거든요. 미니 크루드일도 크루드일의 손익의 정확하게 절반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대여 계좌로 하면서 50만 원이면 최소 어떻게 보면 40만 원, 35만 원이면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20계약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 문구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루에 1,000만 원도 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웬만하면 증거금을 여유 있게 설마 하는 자리에서 주문을 걸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45.20이나 아니면 60 정도에서 한 계약, 두 계약 정도 매매를 했는데 이건 좀 오바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간이 있으면, 그쵸? 그런 구간이 있으면 증거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이라도 1,000만 원 기준에서 100만 원 손실 보는 거랑 2천만 원 기준에서 100만 원 손실 보는 거랑 느낌이 틀리잖아요. 버틸 수 있는 느낌이 틀리죠. 아니면 전 재산이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손실이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불안불안하고 계좌가 반토막이네. 그냥 그런 게 심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원칙을 지켰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어제 확신이 없어서 손절 친 건 맞죠.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문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경력자의 분들은 잘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추세가 하방이었다가 전환이 되고 다시 원위치 된 이유는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박스를 어제 고점 저점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박스 상단 하단 기준으로 거의 중심 가깝게 왔어요. 40은 어떻게 보면 찍어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지난 차트 보면 버틸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버텼으면 손실은 아니고 대충 본전 부근이거나 약수익으로 나왔을 텐데, 뭐 지난 얘기죠. 손실을 확정이 됐으니까 과거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원래 어제 차트를 저 1시 정도까지만 좀 볼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서 새벽 3시까지 구경하다 잤습니다. 크루드 오일 이제 수렴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매매하기 되게 애매한 자리가 돼요. 오늘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하루 놀아버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이 몇 거래일이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월 달부터 200거래일 넘게 거래일이 있었을 텐데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요. 수렴하는 구간이고 이제 하방세는 약간 진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위로 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크루드 말고 다른 종목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렴 구간은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많이 털릴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아니면은 갑자기 추세로 틀어버리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됩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면 다행인데 추세가 터지면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번 주 거래일이 얼마 없죠. 목금 2거래일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루드오일은 나름 정리되셨을 것 같고 천연가스랑 지수 있게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너무 깜짝 놀랐네. 너무 많이 올라서.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얘도 오일의 영향인지 같은 에너지 섹터 때문인지 찌글찌글해요. 예,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뭔가 지저분한 게 있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립니다.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렴은 수렴인데 하방 쪽으로는 아직 열려 있고 상승은 제한적이다.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까지 라인까지 꼭 안 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3.550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수 많고 증거금 많은 사람이 승자겠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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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으신가요? 수익이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하방 쪽으로 얘가 유리한 상황 아니면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수를 추가시켜서 터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랑 계약수 관리가 되겠죠. 네, 오늘은 마침 연말이고 그리고 그냥 어제 손실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매매 원칙이기도 하죠. 손실 약하게 봤던 크게 봤던 손실 본 날은 그 다음날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왠지 그냥 그런 건 있었어요. 분명히 하신 분도 대부분 경험하셨을 텐데 손실을 뭐 약하게 봤던 많이 봤던 손실 본 다음 날은 왠지 복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따져보면 욕심이죠, 그것도. 손실 보는 것도 결국 주 단위로 플러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늦어도 월 단위로 플러스를 맞추면 결과적으로 수익이잖아요. 오히려 계약수가 더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심자 경우에요. 나 어제 100만원 손실 봤으니까 오늘 내로 빨리 100만원 플러스 시켜야겠어, 이 느낌보다는 하루에 10만원, 20만원씩 보더라도 한 달 기준으로 플러스를 맞춰야겠어 하는 느낌이 안정적이죠. S&P도 이제 추세 하락을 살짝 진정을 시켜가지고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30분 기준으로 박스에 갇혔고 수렴하는 패턴이 보이죠. 이평이랑 그물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텐데 S&P 이평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런 구간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땐 차라리 지금 역배열로 나와가지고 추세 하방 했는데 지금 이평을 타고 올라오고 이평까지 뚫고 올라와서 갇힌 느낌이죠. 올라갔다 맞고 떨어져도 정상이고요. 내려갔다 올라와도 정상입니다. 개인적으로 S&P 같은 경우 오늘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제 기준으로는 매도 한번 쳐볼만 했었는데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60분도 그렇죠. 여기서 뚫고 레벨업 따서 2470을 바닥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랑 수렴하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는 꼬리가 위아래 심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방향으로 매매하기 조금 위험한 자리고요. 단타를 위아래로 치시겠다면 상관은 없긴 한데 2470이 저항선이 아니라 올라가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혹시나 하시겠다면 2505 정도 추천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이 한 계약이 아니라 두 계약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2505랑 2550 정도 두 계약 정도 치면은 손실은 안 볼 것 같습니다. 하루 기준 말고 저도 여유 있게 이틀 잡을게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는 그렇게 큰 손실 없이 수익 보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선물 장 마감되기 전에 웬만하면 오버 포지션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방 포지션 생각하고 저점 매수 잡았는데 갭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방 포지션 생각하고 위에서 매도를 잡았는데 갭상할 수도 있습니다. 월초에요. 이것만 지키시면은 그래도 계좌가 박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로또죠. 어떻게 보면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새해 이 원칙을 지켜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한 번 저 개박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거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12월 말인가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예, 제가 몇 년 전이었지? 4년 전이었나? 5년 전이었나? 친구들이랑 연말 연초에 태국 놀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홍콩이었나? 태국이었나? 어디 놀러 갔어요. 연말 연초에 갔는데 그때 돈 되게 많이 오버했어요. 몇 천 오버했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새해 첫날 딱 놀러 가서 숙소에 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수익이야? 막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개박살 났죠. 그때 당일날 여행 중이었었는데 숙소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 넘게 찍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 로또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포지션을 반대로 잡았으면 플러스 1,000만 원 이상 났었겠죠. 근데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월물 월초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연물이죠. 1년 단위니까. 새해 바뀔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 좀 덜 보면 어때요? 그냥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 계좌가 박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S&P가 계속 하방이었잖아요. 하방 포지션을 막 6,700, 6,600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해가 딱 개장이 되자마자 7,000으로 막 터치를 해요. 6,900. 그러면 그 손실이잖아. 분명히 수익 중인 상황인데. 너무 추세 이런 거 믿지 말고요. 1년 단위로 해가 바뀔 때는 포지션 청산하고 재진입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볼게요. S&P랑 나스닥이랑 크루돌이 다 비슷해요. 위아래 좀 갇혀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 제한적이긴 한데 하방도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죠. 오늘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 매매를 좀 금지시키고 싶네요. S&P랑 나스닥이랑 크루돌 전 매매를 안 할 거고요. 놀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차트가 갇혔습니다. 갇혀서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익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목표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연물 1년 기준 아니면 월물 기준으로 오버 포지션을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 수익 중이라 가져갔는데 그게 그 다음 거래일 기준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그 패턴으로 아픈 손실을 경험을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그런 행위를 안 하실 테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아마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하시겠죠. 항생이라 펀더멘털적으로 봐도 그렇고 차트로 봐도 그렇고 항생 보면은 추세가 좀 깨지고 하방으로 나오는 것 같죠. 하지만 오버 포지션보다는 웬만하면 청산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오늘이 목, 내일이 금, 방송 종료, 그리고 월요일날 시장 마감 이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랜만이에요.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안 하는데 일하는 거를 나가는 걸 쉬어서 이번 주에
내일까지 마지막 방송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은 유튜브 두 개 업로드 예정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하는 시향 방송 조금 먼저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마지막 인사말 정도. 그리고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거 약간 홍보 정도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려고요. 항생은 따로 이게 안 드릴게요. 매도를 치려면 솔직히 지금 30분 기준이잖아요. 매도 치려면 최소한 여기 정도는 쳐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좀 글렀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웬만하면은 그냥 제가 방송은 그냥 하고 있는데요. 매매를 거의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인 포지션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어쩌면 복귀를 하면서 한 해 마무리를 하고 12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에도 조금 로또입니다. 방향 잡아서 추세가 엄청 방향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추세로 위아래 계속 간만 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월물 말이나 아니면 1년 기준으로 뭔가 종가를 맞추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가끔 보면 되게 신기할 때 있지 않나요? 막 뭐지? 그냥 이거 되게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가격이 와 되게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뭐 얘네가 뭐 컴퓨터가 하는 건가? 컴퓨터가 하죠 매매를. 시스템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이 정도 가격에 올려놓아야 되나 싶으면 결국 그 가격에서 비슷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호주 달러도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치실 건가요? 매수를 할 건가요? 애매하죠. 애매한 거 안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매수를 넣어야 돼요. 근데 단기 차트 보면 2평이나 단기 차트 보면 매도를 넣어야 돼요. 근데 매도를 좀 넣을 자리가 있나? 아니, 매수를 넣기에는 또 애매하지 않나? 그렇죠. 현재까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이 단 한 종목도 현재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버티지 못하고 깨질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싶겠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봤는데 매수를 넣어야 될지 매도를 넣어야 될지 제가 지금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건가? 캐나다 달러는 조금 알겠네요. 매도를 쳐도 될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죠. 고점 매도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캐나다 달러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자리에서 매도를 넣으면 매도를 칠 수 있는 자리가 올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되죠. 30분 기준 볼까요?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지금 0.73800 주변에서 매도 치면은 매도는 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오늘 장 마감되기 전에 안 올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유로, 차트가 안 바뀌네요. 갇혔죠. 상승은 제한적. 그렇다고 하방 막 갬랑 나올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태가 갇히면서 마무리될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크루드오일, S&P, 나스닥, 유로, 호주 달러 다 갇혀있죠.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엔선물이나 골드는 상방을 찍고 있을까요?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죠. 스위스 프랑도 갇혔죠. 이 평이 저렇게 꼬인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위스 프랑도 갇혔고 유달도 볼게요. 얘는 그나마 조금 하방이네. 캐나다 달러라 유달만 조금 하방 쪽이긴 한데요. 급락이 나올까? 수렴입니다. 그쵸. 얘네 아무 생각이 없어. 이미 얘네는 끝난 것 같아요. 통화 종목은. 나 이제 올해는 더 이 정도면 됐어. 내년에 방향 잡을래. 이런 느낌이죠. 거의 마무리 느낌입니다. 금속까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금속은 목표가를 찍겠다는 의지가 좀 있네요. 그나마 매매를 하시겠다면 골드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좋아 보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를 봐도 상승은 좀 제한적인 느낌. 그래도 저점 단타를 치겠다면 매수가 좀 좋아 보이죠. 구리 볼게요. 얘도 수렴입니다. 방향성 의지가 없어요. 올리겠다 내리겠다 의지가 없고요. 실버도 10분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일봉 보면 아마 생각보다 강하네. 좀만 더 봐야지. 그래도 저점 매수가 조금 유리하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괜찮네. 하지만 저는 포지션이 없죠. 매수를 주문을 걸어놨는데 다 체결이 안 됐어요. 저가 아직도 기억나요. 14.60에다가 여기 올라온 거 보고 눌림 여기까지 오겠지 생각하고 요즘 언제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14.60에다 주문을 걸었거든요. 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게 아닌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루드오일 수렴, 천연가스 수렴, S&P 수렴, 나스닥도 수렴, 유로, 파운드, 그리고 호주 달러도 어떻게 보면 수렴, 그 다음에 지금 엔선물, 구리, 골드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승세가 나오는 건 실버고요. 하방 쪽으로 약간 하방세가 나오는 거는 캐나다 달러랑 호주 달러 조금 하방세 나오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 정도야. 근데 기대 수익이 높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매를 쉬어야 되겠죠. 박스권 매매 안 좋은 점이 수렴의 종목이 안 좋은 점이 박스권은 자주 넘어가요. 이게 막 49.13 있으면 걸려야 되잖아요. 꼬리 달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진짜 정말 그런 휩소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원위치 되기도 하죠. 짧은 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보시는 분들만 수익 보실 수도 있고요. 체결되고 나서도 문제예요. 체결되고 나서도 막 체결됐는데 막 여기서 막 44에서 매수를 받았는데 밑으로 막 꼬리 달고 43까지 내려가요. 그럼 보통 손절치고 다시 잡잖아요. 근데 다시 원위치 되는 45까지 올라오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오늘이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가게 종목이 다 전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 보고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카페 분들 몇 번 보니까 지난주를 매매 끝낸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크루드오일이나 딴 거 보면 어제까지 매매 자리가 좀 많이 있었죠. 저는 약간 하방 포지션도 봤었지만 상방 포지션으로 오버슈팅이나 해서 약간 이격도 매매나 과매수 구간 매매 전략하셨던 분들은 S&P나 나스닥 크루드오일로 매매 충분히 수익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이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큰 시세가 있을까라 생각을 하면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 이상하네.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내일은 안 나가서 웬만하면 한 밤 9시 반 10시부터 새벽 1시 2시 모르겠다. 2-3시간 정도 일단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던 뭐 채팅을 치던 그런 식으로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좀 아름다운 퇴장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를 약간 생각을 해보고 방송을 해볼게요. 그쵸? 방송 녹화 자체는 막 엄청 몇 시간씩 할 것 같진 않고요. 시향 방송 녹화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로 가지? 제가 제 걸 쳐보네요. 되게 신기하다. 파생아트 쳤는데 라인 차트 수식이 나. 누가 검색해 본 거야 다. 내가 검색한 거 아닌데. 진짜 신기하네. 이거 있잖아요. 앞에 메인 처음 오시는 분 보는 거. 여기다가 걸 동영상 하나만 녹화를 할게요.
사람들 계실 때, 여기 분들 계실 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카페 주소랑 그 다음에 블로그 주소랑 공부하실 분들 아주 찾아오세요. 뭐 이런 것들 올릴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참 많이도 했죠 근데.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진짜 합치면 거의 300개예요. 넘을지도 몰라요. 그쵸?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올릴 영상까지만 해서 한 10분, 15분 녹화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영상 올리고 나서 마이크 잡고 잠깐 놀겠습니다. 그건 녹화할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잠깐 일 옮겨드려야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잘 하시고요. 혹시나 어제 손실 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수익 복구하려고 열심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오늘. 내년을 기약을 해야겠죠. 근데 좀 걱정, 약간 신경 쓰이긴 해요. 이게 방송을 제가 하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경력 되시는 분들은 대충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파생화 테스트가 틀렸어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약간 기분이 싸한데 탈출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순수하게 스펀지같이 100%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약간 피해가 있을 거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말한 걸 어제 약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까 했었는데 저도 손절 끊고 다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방송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냥 느낌이 버티고 싶었는데 저도 못 버티고 손절을 했어요. 아무튼 피해 많이 없으셨길 바라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방송하러 오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할게요. 내일 한 저녁에 한 10시, 9시 반 그때쯤 한번 다시 찾아올게요. 예, 녹화 종료하겠습니다.